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뜨거운 관심 받았었던 이 5가지 특징 종목들인데요. 자, 네이버부터 진원생명과 포스코케미칼, 넥센타이어, 금양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특징주 네이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의 최대 악재는 잡히지 않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였죠. 성장주들에 대한 투심이 급격히 악화됐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 동반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네이버는 52주 신저가도 기록을 했습니다. 네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진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특징주 바로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자, 오늘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전일 미국의 바이오 패권 경쟁 수혜주로 이가럼 전문가가 탑픽으로 꼽아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회사 VGXI가 미국 텍사스주에 CDMO 공장을 짓고 있는 점 모멘텀으로 오늘 시장에서 작용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올라온 특징주 바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오늘 하락장에서도 2차 전지 종목들은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공매도 잔고도 줄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도 될지 전문가분들의 의견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네 번째 특징주 바로 넥센타이어입니다. 증권가에서 호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넥센타이어에 대한 매수 레포트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북미 판매 실적 회복이 적자 해소의 단초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도 확인해 볼까요? 자, 바로 무려 6거래일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양인데요. 2차 전지 관련주이죠. 오늘 7.91% 상승하면서 마지막 특징주로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 종목들 중에서 우리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을지 확인하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포스코 케미칼, 황대현 매니저께서는 넥센타이어를 꼽아주셨군요. 네, 그렇다면 임순재 대표님의 탑픽 종목부터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선방을 했어요. 포스코 케미칼 계속해서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좀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국내 유일의 그 양극재, 음극재를 만드는 이제 회사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얼마 전에 뭐 GM하고 이제 소재 관련된 공장을 미국 내에 이제 짓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게 계속 그 시장에서 뭐 좋게 반응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 이제 각 계열사 간의 이제 협력 체계를 통해서 소재 산업에 대해서 이제 일괄 계열화 추진한다라는 게 향후에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대표적인 뭐 지금 음극재인 흑연 같은 경우에 이제 포스코가 천연 흑연 관련된 이제 광산에 투자를 하고 포스코 케미칼이 이걸 통해서 구형 흑연을 이제 개발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흑연재, 이제 음극재까지 같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계열사 간의 뭐 시너지가 좀 더 크게 일어날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리튬 같은 경우도 지금 포스코에서 지금 아르헨티나에 그 리튬 염호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산화 리튬을 포스코 케미칼에 또 납품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포스코 케미칼이 이를 또 양극재로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해외에서 뭐 특히 이제 중국산에 대한 뭐 최근에 시장 이슈들이 큰 상황에서 이렇게 국내에서 만드는 이런 소재를 쓴다라는 게 뭐 향후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라면 지금 신고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자, 당장 들어가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탑픽을 꼽아주신 거죠? 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황대현 매니저의 탑픽 종목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네. 넥센타이어 팔지 말걸이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신데요. 넥센타이어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어요. 매니저님 어떤 투자 포인트 지켜보고 계실까요? 일단 저는 그 자동차가 환율을 이기고 가면은 바퀴도 간다라는 이제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물론 이제 1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가가 급락을 좀 했던 부분인데 이제 그 2분기부터 오면서 이제 북미안 바로 그 미국 쪽의 그 매출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건 우리가 이제 아이오닉 5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독일까지 지치고 나서 이제 그 선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북미 쪽에서 매출이 서서히 이어지고 저는 자동차 업종은 전기자율 자동차든 아이오닉 5 이런 쪽에서 하반기에 갈수록 환율을 우리나라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경우는 자동차 업종이라고 거기에 당연히 바퀴도 달려서 간다 보면 넥센타이어도 이 부분에 대한 그 성장성 부분이 계속 실적 부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면서 그
미국의 이제 전반적인 그 이런 북미향의 매출이 성장이 되고 이제 비용 변수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그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제 9월에 이제 그 운임 지수 SCFI 같은 경우가 그 20% 정도 지금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또 이 부분과 더불어서 물류비도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가장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바로 차트적인 좀 부분인데요. 한번 그 차트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정말 이제 과거 2만 원대부터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여기서 보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자동차 업황이 변한다고 볼 때, 최근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이런 부분도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본다면 파동을 볼 때 제가 볼 때 여기서 1파동이 나오고 이제 2파동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일봉으로 볼 땐 상당히 좀 올랐다고도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주봉으로 볼 때 이제 추세 전환, 그동안 그 하락 파동에서 상승 파동의 길목에 이제 ING로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타이어 업종들이 새롭게 재부각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동차 업황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넥센 타이어도 물론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국 타이어 엔테크 이런 부분도 늦다 하더라도 낙폭과대에서 어떤 바운딩 부분이 좀 더 될 수 있는 구간에 그 실전 매매에서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흑자 전환 아니겠습니까? 넥센타이어의 흑자 전환 좀 기대해보면서 주가 상승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세 종목도 서둘러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바로 이어질 것이 바로 이제 네이버가 되겠는데 말이죠. 네이버 어제 같은 경우 기관에서 들어오면서 네. 이제 좀 하락세 멈추려라는 뭔가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만 네. 오늘 처참하게 그 기대가 저버리고 말았어요. 일장춘몽인가? 네.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자, 두 분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지 확인하겠습니다. 대표님은 노. 그리고 황교 매니저께서는 예스를 들어주셨어요. 네. 자, 우리 대표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 이 정도 빠졌으면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께서 많이들 계속 많이 담아왔던 종목이기도 네, 그렇죠. 합니다. 네. 아직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아직까지는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음. 네이버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언택에 관련된 그 주식에 대한 이제 관심사가 커지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언택 부분이 이제 컨택 부분으로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좀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규제에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 이슈 때문에 주가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좀 제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특히 최근 이제 미국의 이제 CPI 같은 경우에 계속 지금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대형 기술주, 그러니까 이렇게 CPI가 올라가면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런 대형 기술주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물론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이제 맞는 사실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반등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더 축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좀 시장으로 돌아오기에는 어느 시점 정도로 예상을 할까요, 대표님? 일단 뭐 미국 금리가 조금 인상이 좀 주춤하는 시점, 네. 그때까지 아마 보면 이제 내년 초까지는 아마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반면에 황대현 매니저님은 예스 의견을 주셨어요. 네카오 가지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네. 정말 많으시거든요. 희망을 품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예, 뭐 엄청나게 아마 그 네카오 갖고 계신 분들이 예. 그 성장성을 보거나 주가 하락 되면서 굉장히 밤잠을 못 이루는 분도 있다 보는데 저는 제가 그 예스로 한 부분이 이제 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팔 때는 아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네이버 카카오를 볼 때 우리가 공통분모를 볼 때 미국의 금리 인상하면 네이버 카카오를 들먹이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아니라고 봐요. 미국의 팡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유보율이나 돈이 다 있단 말이에요. 상장시켜서.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상되면은 왜 나쁘냐면은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니까 이제 팡 기업들은 이제 상당히 이 부분에서 조정을 줄 수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그거보다도 일단 규제 부분하고요. 두 번째 자회사의 실적의 부분이었습니다. 카카오도 어떻게 보면 홀딩 컴퍼니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거 네이버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거 볼 때 일단 그 정부 정책에 대한 그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공룡화되니까 그런 규제가 됐던 부분인데 최근 신정부에서는 규제를 좀 완화하는 쪽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규제 부분의 악재 부분은 선반영됐다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전 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뭐 카카오도 게임주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자회사 부분에 홀딩 컴퍼니에서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 최근에 볼 때
매크로 환경이 조금 변하고, 그러니까 자회사 환경이 좀 변하고 있다는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 이제 그 볼 때 그 지배주주 그 순이익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조금씩 그 현재 그 상반기보다는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이 부각돼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의해서 그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는 부분, 공통 부분 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자회사 실적 부분이 더욱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최근에 볼 때 이제 게임이라든가 자회사의 어떤 이런 설비 투자 부분에 대한 그 부담감 부분이 상반기보다 많이 줄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성장 스토리는 그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요. 카카오나 네이버는. 다만 이제 그 투자하는 가정의 실적 부분이라는 거 정부 규제 부분 때문에 그 하락했지. 얼마나 이제 그 공룡이 될 수 있으면 정부에서 규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걸 우리가 카카오를 봐도 아주 자회사 상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고 봐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볼 때 여기서 급반등하기는 시간은 걸린다고. 아까도 네. 이제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대외 변수는 있지만은 지금은 팔 때는 아니고 네. 도리어 어떤 그 터닝 포인트의 어떤 신호를 기다릴 때라는 부분에서 제가 예스를 네. 한 것이라고 아, 말씀을 네,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바닥은 찍었다라고 보시는 네, 거의 거군요. 뭐 지금 네. 바닥에 왔다고 봐야죠. 네, 사는 저점은. 분들은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네. 가시신 시간을 분들은 두고 굳이 이제 손절할 접근할 필요가 필요가 있다고 없다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카카오도 같이 엮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인데요. 자,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연 또 엇갈리셨군요. 네, 대표님 예스 해주셨고요. 네. 황대현 매니저는 노를 해주셨어요. 사실 어제 이가라는 매니저의 탑픽 네, 종목이기도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네. 아니 왜 예스고 노인지 바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대표님부터 의견 주실까요? 예. 네, 일단 뭐 가장 큰 게 이제 미국 정부의 이제 바이오 육성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뭐 정확한 세부 내용은 아마 오늘 밤에 나올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바이든 대통령이 9월 12일 날 이제 행정명령을 했죠. 일단 뭐 반도체나 이제 IRA 같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뭐 미국 내에 이제 이제 공장을 신설하는 거와 같이 뭐 바이오 같은 경우도 미국 내 연구 개발, 그다음에 생산 시설 짓게 되면 이제 세제 혜택을 이제 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입니다. 특히 이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 미국의 자회사가 VGXI라는 그런 자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폴리스미드 이제 DNA를 이제 파일럿 공장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단 3,000리터 규모의 이제 생산 시설이고요. 올해 10월 달에 이제 공장이 완성이 될 거고, 아마 내년 1분기부터 시험 생산이 이제 본격화될 거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폴리스미드 DNA 이제 같은 경우에는 DNA 백신을 만드는 주요 이제 원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백신도 그렇지만 다양한 이제 백신 형태의 의약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백신 형태의 DNA 의약품이 나왔을 때 뭐 사용량이 가면 갈수록 향후에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마 이런 바이오 육성 행정명령이 아마 조금의 이제 주가를 이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 미국의 뭐 공장을 짓는 종목들 집중을 해봐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기대가 생길 만하죠. 네. 근데 반면에 우리 황대현 매니저께서 노라고 주셨어요. 지금 차트 보면 이제 또 고개를 들어서 네. 상당히 이런 모습 좋아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런 근데 아직 모멘텀도 아니라서. 저는 이제 좋아하시는 추세적인 분들이잖아요. 게 그 꾸준하게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일시적인가를 볼 때 예.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게 다른 네. 건 없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거 좋고 세제 혜택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된 그림을 좀 보면은 네. 이 기업이 이제 그 영업이익 부분을 볼 때 과연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2017년부터 계속 빨갛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라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여기만 봐도 5년 연속 적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270억 적자거든요. 매출이 3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연 이제 그 분기별로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3분기에도 그렇고 또 그 요번 그 2분기 1, 2분기가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실적의 어떤 파운데이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이 과연 그 미국에서의 어떤 그 매출로서 이어지면서 기업이 확 변할까, 네. 이것에 대한 그 캐쳐 마크다라고 말씀을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특징주 있습니다. 자, 금양이 남았는데 서둘러 보죠. 금양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두 분 다 노를 주셨어요. 자제예요. 네. 자, 이 부분 임순재 대표님께 한번 종합해서 여쭤보죠.
네, 뭐 국내에서 세 번째로 해서 원통형 전지를 이제 개발했다라는 네. 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급등세를 보였다라는 건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뭐 그런 뉴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했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이제 원통형 전지를 아마 지금 공장 건설을 통해서 12월 말에 이제 양산화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차 전지는 과거에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나 개발하고 나서 양산화 때까지 상당히 좀 난항을 겪었었던 그런 이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양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개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 실제 양산화 될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양 같은 경우 단기에 급등을 했었던 측면도 있고 이런 그 양산화 단계에 이제 문제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양산화된 시점 이후에 아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주들 5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임순재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